요즘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스킬이 이제 거기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고, 이건 자신감이랑 좀 틀린 거예요. 나 잘할 수 있어의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켜켜이 쌓이는 자존감? 이게 쌓아졌을 때 큰 꿈도 꿀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이제 거기서 오지 않나 싶어요. 일하면서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어떻게 쓰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일하면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거는 시간 관리는 좀 잘하긴 해야 돼. 시간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 거? 그 스킬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을 내서 한다는 개념보다 그냥 좀 생활에 배어 있는 게 효과가 좀 더 있겠다. 약간 이 생각인 거죠.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는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제일 길지 싶어요. 따로 막 시간을 내서 하는 건 전략적인 계획하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생활화돼 있는 거는, 저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을 하면서 진짜 메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미팅을 여러 번 하면서 그냥 들을 수 있는 말도 다 적기는 해요. 왜냐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기도 하지만, 이렇게 적을 때 뇌가 많이 활성화 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무수히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메모하는 습관? 이게 어마어마하게 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메모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요즘에 다 핸드폰으로만 쓰잖아요. 키보드로만 쓰고. 저도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메모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는 게,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누군가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수기로 필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수기로 필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내가 쓰면서 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뇌 회전도 좀 굉장히 빠른 것 같고, 내가 손으로 썼을 때 그 느낌이 나중에 다시 되돌려 봤을 때 그때 감정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향수를 맡았을 때 사람이 기억나거나 그런 것처럼, 내가 메모했던 걸 보면서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오감이 많이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메모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자기 개발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메모를 했잖아요. 메모를 하면 다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거, 전달해주는 거, 진짜 엄청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요즘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스킬이 이제 거기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일방적인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리더십,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전달을 해줌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 걸 전달해주고 싶다는 어떤 열정도 막 생기고 하면서, 그런 리더십까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누군가한테 내 지식을 전달해주는 거는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내가 안 노하우는 나만 알아야지. 내가 이거 열심히 필기했으니까 나 혼자 외워야지. 사회 초년생 때는 그랬는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완전하게 내 것이 잘 안 돼요. 사실 우리 뇌가 이 기억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요약을 해서 누구한테 알려주는 데까지의 그 기간이, 그 노력이 고스란히 나한테 남기도 하고, 이걸 내가 전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분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노하우를 누군가한테 전달해줬다라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한 칭찬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너 진짜 잘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 일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 뿌듯해지는 느낌. 힘들게 일했지만 내가 이걸 전달해줄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고마워하잖아요. 엄청.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뭔가 그 감정이 있어요. 자존감이. 맞아요. 거기서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고, 이건 자신감이랑 좀 틀린 거예요. 그냥 나 잘할 수 있어의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켜켜이 쌓이는 자존감? 이게 쌓아졌을 때 큰 꿈도 꿀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이제 거기서 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틈새 시간을 좀 활용하는 거?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5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계획 짤 때 1시간 단위로 짜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30분 단위 짜는 거, 5분 단위 짜는 거, 10분 단위 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근 전과 퇴근 후 그 사이 시간을 좀 짬짬이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뭐 엄청 거창하게 하진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 듣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새소리 들으면서 눈만 감고 있어도 사실 명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 힐링, 그 전날 힘들었던 감정이 다시 리프레시 되는 느낌?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그냥 일어나서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왜 하루에 6시를 2번 보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나를 위한 시간들 갖는 거, 그것도 자기 개발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시간이고, 그러니까 나 혼자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중요한 것 같고, 퇴근 후에는 사실 일도 일찍 끝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 보내야 되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그냥 좀 자기 전에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왜냐면 습관처럼 돼가지고 막 엄청 거창한 자기 개발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소 요거 정도는 하자라고 한 게 자기 전에 감사일기 5개 쓰는 거 그것도 되게 짧게 써요. 그냥 한 줄씩 5줄 정도. 그것도 밤에는 수기로 쓸 수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쓰기는 해요. 어플 같은 거 알람 맞춰놓고 쓰긴 하는데 저녁에는 하루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감사일기 쓰고 다음날 꼭 해야 되는 거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는 미리 좀 계획을 하는 편이긴 해요. 저녁에는 좋은 감정으로 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수면제기도 하고 자기계발이기도 한데 윌라 오디오북을 켜놓으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와요. 그래서 오디오북 켜놓고 그렇게 잠들어요. 대신에 잘 때 듣는 오디오북은 잔잔한 거. 너무 지식이 있는 것들은 틀어놓진 않고 좀 힐링될 수 있는 오디오북들 틀어놓고 자는 거? 오디오북 얘기했으니까 하는 김에 저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짬짬이 오디오북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책을 막 시간 내서 읽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서류 같은 거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가방도 너무 무겁기도 하고 책을 막 꺼내서 보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그냥 그 구절이 막 튀어나오는 구절이어도 그냥 음악 듣듯이 그냥 들으면 그 구절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한 잠깐 5분을 들어도 그 5분 안에 한 10초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구절 좋은데? 이거 내가 녹일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 오디오북에 엄청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진짜 자기 개발에 활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커피값도 꽤 비싸잖아요. 근데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대신에 모든 책이 다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욕심내지 않을 게 그냥 그 중에 몇 개만 읽어도 성공했다. 그래서 오디오북 활용하는 거 너무너무 저는 도움되는 것 같아요. 모든 자기 개발에는 메타인지가 중요한 게 나를 알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 개발을 제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시작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좀 많이 활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무리에 들어가요. 또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인증 같은 거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좀 민망하고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잖아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혀요. 다는 아니어도 10개 중에 2개 정도는 자리가 잡히고 또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 2개가 쌓여서 한 5년 후에는 10개가 되고 이제 이런 루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20대부터 자기 개발을 했는데 지금 제가 44인데 40대 중반인데 그러고 보면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래봐야 몇 개 안 되는 그 루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막 1년에 어마어마한 자기 개발의 루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씩 쌓여서 나중에 그게 이제 습관이 딱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막 엄청난 자기 개발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진 않고 몇 년에 한두 개씩 만들어지는 게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 루틴을 가지는 것까지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단 말이죠. 미라클 모닝 같은 거 좀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한 달 정도 해보고 금방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이게 공식이 제가 아까 얘기한 메모라는 것도 그렇고 누구한테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이거를 들여다보면 얘네들이 사람을 변하게 해요. 끈기도 만들어주고 리더십도 만들어주고 어떤 동기부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루틴을 보면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뇌과학적으로 풀어보면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람이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장치 같은 것. 그래서 이런 루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이걸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뇌가 조금씩 변하고 그리고 새로운 감정들이 생겨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또 생기고 이게 돌고 돌아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별거 아닌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영향력을 조금씩 줬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사소한 하나가 절대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수기로 연필로 쓰는 볼펜으로 쓰는 이 한 줄이 이게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소한 거 하나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다 그거 하나에서 시작해요. 그거 하나를 하면 0.1%가 변해도 변해요. 지금 브랜드도 그러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진짜 작은 거 하나하나가 나는 거죠. 자기 개발이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한 줄 쓰는 이 한 줄이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자기 개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왜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지? 못 다시 반년이 갔으니까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근데 그거 있어요. 그냥 저는 늘 자기 개발을 많이 한다고
막 떠들고 다녔고, 그리고 자기 개발한다고 어렸을 때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자랑도 하고 다녔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던 와중에 내가 이제 한 40대 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스스로 내가 자기 개발을 진짜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어느 순간 새해 계획을 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거창한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다가 갑자기 느꼈어요. 새해 계획? 사람들이 막 새해 계획을 막 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짜긴 해요. 큰 단락은. 근데 세부 항목을 짜지 않는 저를 보고, 그냥 저 원래 늘 하니까 새해라고 새로 책을 읽거나 새로 운동을 하거나 그냥 늘 했었으니까. 근데 딱 그때 느꼈어요. 아, 그래, 맞아. 자기 개발을 했더니, 아, 내가 딱 그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딱 느낀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개발을 했다라는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새해 자기 개발을 더 이상 짜지 맞아. 않는데?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그때 느꼈어요. 근데 또 그때 되니까 엄청 내가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쌓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나보다 엄청 더 많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느낌으로 저 자리까지 갔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뭔가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 근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다 겪었으니까 지금도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전 또 앞을 향해 또 가고 있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개발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가 됐든 다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됐든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지 않나. 영화 한 편을 봐도 이걸 나를 위해 봤다고 하면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말고 진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느낌을 한번 써보고 그 느낌을 누구한테 한번 얘기해보면 그게 자기 개발인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영화를 봤지만 나는 이걸 한 번 더 느끼고 한 번 더 써보고 누구한테 전달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게 자기 개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를 또 써가야지. 안 써가면은 막 그런 거야, 약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AI의 대표님을 입어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나도 느껴, 말하면서. 나도 말하면서 느껴. 뭐 하나를 넘어가지 않고 거의, 어머. 어디서 왔지? 안녕. 어머, 저기 왔어, 이렇게. 어머. 깜짝 놀랐네. 넣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미치겠네. 어디까지 했지? 아,